자, 또 1시간만 독해를 할 건데, 저기, 내가 최석부에다가 저 진도를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진도 왜 이게 헷갈리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독해가 307번이었어요? 312번이었어요? 307번에 그 어린이집에서 벌금 내니까 부모들이 늦게 와가지고 그래갖고 다시 돌렸더니 그걸로 끝내냐? 아니면은 312번에 그 기름진 음식이랑 많이 먹는 게 유전적으로 옛날부터 그래갖고 문화가 바뀌어도 우리가 예전에 그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냐? 그쵸, 311로 끝났지. 그러면 307번과 312번 사이, 11번 사이에 우리가 풀이 안 했거든? 그러니까 8번, 9번, 10번에는 오답이 없었던 거지. 확실하죠? 그러니까 8번, 9번, 10번을 왜 내가 건너갔지? 막 얘기했기 때문에 헷갈렸던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오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11번까지는 지난번에 한 거고, 여러분들 내가 숙제를 갖다가 308부터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312부터 330까지를 다시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312부터 330번을 다시 풀었어야 되고, 내가 다시 채점을 갖다가 불러드릴 테니까 또 이게 뭔 소리지?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대로 또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거 오답을 풀린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야 되거든? 빨리 갖고 오시고요. 야,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있어? 그런다 그러니까. 요약 다시 풀는 거 아니었어요? 예? 아니 이것도 다시 풀고 요약도 다시 풀죠. 57부터 65. 그러니까 지난번 숙제가 미리 다 사진 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준 건 307번부터 330번까지 다시 풀고 이거는 숙제를 추가적으로 안 되었죠. 근데 요의 경우에는 거의 오답이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57부터 65번까지를 5개를 더 추가로 풀어라. 7, 8, 9, 10은 아마 그때 오답이 없었다. 오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60번까지 이건 지난번 숙제고 원래 여기까지가 60번까지가 숙제인데 5개 더 추가로 내준 거야. 이게 요 빈칸과 요약이 지난 토요일 날 숙제였어요. 이거 안 돼 있으면 이거 좀 깜깜한데 물론 뭐 태민이가 원래부터 오답이 많지 않았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이렇게 낼 테니까 역시 오늘도 또 첫날이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수업하고 화요일날 수업하는 거는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내가 한 번만 더 참고하게 설명할 테니까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가져야겠다고. 나도 지금 원래는 308번이라고 되었어. 8번 307번까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수석별 체계를 잘못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311번까지 했더라고요. 정작 다시 푸는 건 여기를 다시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명 잘 들어라. 어차피 지난 숙제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숙제를 내가 뭘 내줬는지 어차피 지금 안 돼 있다면 소용은 없지만 우리가 과제를 내줬을 때 토요일날 채점하는데 너무 많이 틀리면 그날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진도가 밀리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오답을 한 번 더 풀 수 있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남겨둔 다음에 화요일날 독해한 시간, 구문한 시간을 하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토요일날 물론 잘못 알려준 거예요. 하지만 330번까지 빈칸, 그 다음에 요약은 57번부터 60번까지에다가 다시 풀고 오답이 있으면 61부터 65까지 추가적으로 풀어와라. 여기까지가 오늘의 숙제였어요. 오케이? 그럼 한번 확인할게요. 빈칸 원래는 312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안 푸신 분? 좀 태민이? 그리고 다른 분 없어요? 너도 안 풀었어요? 너는 풀어야지. 너 지금 그 오답이 얼마나 많은데 임마. 다른 분들은 다시 풀었어요? 찬이도? 그다음 상우도? 물론 여러분의 오답 개수까지를 내가 봐야 되겠지만 오답이 별로 없었다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오답이 많았던 분들은 좀 다시 한번 풀었어야 돼요. 정환이 지난번에 오답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몇 개 되지 않지만 요약은 57부터 60까지 다시 풀고 65까지 추가적으로 풀었어요. 이걸 했다는 거지. 이거 안 한 사람 없고.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했나? 이거를 내 말귀를 갖다가 330까지 숙제 돼 있으니까 안 해도 되나? 가 아니라 오답 다시 풀라는 거였어요. 어떡하지?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진도는 나가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다시 푸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한이 오답 있었고 연우도 오답 2개 있었고 찬이 3개에 태민이는 오답이 없었네요. 빈칸에. 그러니까 물론 그 빈칸은 319번부터 30번이기 때문에 앞에도 312번부터 19번까지는 또 오답이 있으면 다시 풀었어야 되는 건데 상우가 또 4개였기 때문에 상우를 다시 풀었다는 거지. 그러면 상우 것도 연우 것도 줄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답을 부르겠습니다. 312번부터 갑니다.
312번부터 답을 다시 볼 테니까 뭐 안 푼 사람은 볼 필요 없고 다시 풀었던 사람들은 내 오답을 풀릴 수 있는지 봐봅니다. 12번에 1, 2 다시 풀어도 틀린 거는 내가 풀이를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많이 맞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14번에 3, 1 그 다음에 16번에 1, 4 18번에 1, 4가 되고요. 그리고 프린트죠. 또 319부터 이건 교재가 끝난 거고 여기도 다시 풀었어야 되고요. 만약에 진도 못 나눠드리면 다른 분들 여기서도 오답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풀어야 됩니다. 319부터 갑니다. 프린트 했나요? 갑니다. 2, 4 21번에 3, 2 23번에 3, 5 25번에 1, 1 27번에 3, 1 29번에 1, 3이 되겠어요. 오케이. 다시 푼 사람이 풀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수를 다시 적는 건 무의미하고 그냥 앞에서부터 줄인 상태에서 뭐 못 틀렸으면 다시 볼 거긴 볼 건데 오답을 풀이를 가겠어요. 312번부터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약은 못 건드릴 것 같고 뭔가 빈칸만 일단 좀 진도를 나가서 해결할 테니까 312, 313에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오답이 있으신 분 13번 찬이 태민이가 12, 13 그러면 봐봐 이게 예를 들어서 태민이 12, 13은 안 풀어서 그런 거고 찬이 13번은 다시 풀었는데 또 그래도 틀린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좀 더 의미를 갖다가 다르게 둘 거예요. 12번은 그냥 대충 풀 거고 13번을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12번은 지금 영상 켰나? 잠깐만. 켰겠지? 네. 켰죠. 저 미용소리는. 그러니까 얘들아 좀 잘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라고 할 때 잘 해오지 않으시면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 뭐 어차피 오늘 또 이제 2시간째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막판에 화를 낼 필요까지 없겠지만 토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좀 이제 요청이라기보다는 지시사항을 좀 잘 협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무의미한 시간을 좀 안 까먹고 있으니까 자 빠르게 갈게요. 경향은 경향인데 하나의 구매가 또 다른 것을 이끄는 경향이에요. 이게 또 막갈 수 없는 게 경향은 경향인데 to lead가 이끄는 경향이에요. 근데 뭐가 이끌어요? 또 다른 것을 이끌어요. 뭐가? 하나의 구매가. 의미상의 구매예요. 방금 우리가 구분 시간에 있었던 하나의 구매가 또 다른 것을 이끄는 그러한 경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원은 이거 태민이 틀린 거죠? 태민아 이때 원은 뭘 가리켜요? 하나의 구매가 또 다른 뭘 이끌겠냐? 구매를 이끌겠죠. purchase예요. 아니 제발 좀 약간 그냥 바로 생각을 하시라니까. 하나를 사면 또 다른 걸 또 사게 돼요. 이러한 경향이 뭘 가지고 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디드로 효과라는 이름이에요. 하나의 구매가 또 다른 구매를 이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러한 디드로 효과라는 건 뭘 말해주느냐? 스테이트 진술하다 말하다. 하나의 새로운 소유물, possession, 소유 또는 소유물을 획득하는 것이 종종 만드는데요. 스파이럴이라는 게 나선형, 소용돌이라는 뜻이에요. 소용돌이를 이끌어요. 근데 무엇의 소용돌이? 소비의 소용돌이에요. 근데 그것이 추가적인 구매를 이끄는 거죠. 하나를 사면 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제 닌텐도 하나를 샀어요? 닌텐도만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칩을 사야죠. 그죠? 닌텐도 스위치를 사면 거기에 칩을 사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자동차의 어떤 인테리어라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타이어도 갈고 휠도 갈고 집을 사면 가구도 들여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네가 이러한 패턴을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거야. 네가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 새로운 신발과 귀걸이를 사요. 어울리는. 드레스를 샀으면 그 드레스에 어울리는 신발과 귀걸이가 필요한 거야. 네가 아이를 위한 장난감을 사잖아요. 그러면 곧 너는 네 자신이 이 모든 액세서리를 갖다가 구매하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 장난감과 어울리는.
이런 거죠. 그거는 뭐다? 구매의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이 되죠. 뭔가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체인, 사슬을 이루듯이 이 사슬이라는 게 연쇄 살인마 있잖아요. 연쇄 반응이 되는 거죠.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이는 거야. 결국 연쇄적인 반응이 되는 거죠. 왠지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니까 지금 여기까지에서의 구매의 연쇄 반응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인간의 행동은 이러한 순환, 연쇄 반응을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니는 종종 결정하죠.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요. 근데 다음번에 뭘 할지를 결정하는데 뭘 기반으로 해서 다음번에 뭐 할지 네가 막 끝마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을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문장이 좀 길긴 하는데 그냥 한 큐에 가볼게요. 봐봐요. 우리가 화장실에 갔어요. 하나의 행동을 했죠. 그러면 그게 뭘 이끌어요? 손을 씻어야죠. 그 다음에 손을 말려야죠. 손을 씻었으면 말려야지.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상기시키는데 그 더러워진 손 닦은 타월을, 수건을 물론 한 번 닦은 다음에 버리진 않지만 버리는 게 아니라 세탁기에다가 집어넣는 걸 너에게 떠올려요. 그러면 너는 또 뭐 해야 돼요? 세탁 세제를 쇼핑 목록에 추가해야 돼요. 기타 등등이 되는 거죠. 화장실에 똥 싸러 갔는데 결과적으로 세탁 세제를 구매 목록에 집어넣는 연쇄 반응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혹시 이래서 틀렸나? 요즘에 이 짓거리 많이 한다니까요. No behavior. 그러니까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다가 부정의 no, not을 집어넣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봐요. No behavior, 어떤 행동도 빈칸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이제 내가 이거 태민아 해볼게. 태민아, no가 없다면 모든 행동은 어떻게 발생하죠? 연쇄 체인 리액션으로 할까요? 모든 행동은 체인 리액션으로 발생을 하죠. 근데 어떤 행동도 체인 리액션으로 발생하지 않지 않죠.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라니까. no가 들어가니까 한 번 더 부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no랑 x를 지우면 모든 행동은 연쇄 반응으로 작동하는 거죠. 글을 못 읽었을 것 같지는 않고 저런 부정의 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연쇄 반응이 아닌 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결국 말동사 각각의 행동은 그 다음 행동을 초래하는 신호가 된다. 이게 다 연쇄 반응이야. 하나를 하면 다음 거라고, 하나를 하면 다음 거라고, 그 다음 거라고, 그 다음 거라고 도미노 효과가 되는 거죠. 연쇄 반응. 오케이? 다음 몇 번? 그쵸? 아이솔레이션이 바로 체인 리액션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고립되어서 발생하지 않는다. 쉽죠? 쉽죠? 다시 풀었으면 충분히 마지막 통을 13번, 313번 이걸 좀 자세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가볼게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근데 또 이제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소질이 있으니까 가볼게요. while 첫 문장에 while 나오면 양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양보, 비록 뭐뭐이지만 글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죠. while과 now나 although의 양보로 시작하면 중요한 거야. 문장의 중간에 있어도 중요한 거야. 근데 처음 나오면 더 중요한 거야. 글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 볼게요. 어떤 방향인지. 지도자들은 종종 엄청난 압박을 직면해요. pressure, 압박, 억압. 근데 뭐예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엄청난 압박을 직면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결정을 내릴 때 꿍하니 있으면 안 되죠.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직면하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성급한, premature, 성급한, 조급한 결정은 뭐다? 주도적인 원인이 돼요. 근데 뭔데? 이 결정의 실패의 주도적인 원인이 된다. 자, 그러면 방향성이 결정됐어요. 봐봐요. Y절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방향이 이거에 반대로 갈 거니까 지도자들은 결정을 빨리 해야 돼, 늦게 해야 돼? 에? 아니 자꾸 질문을 듣고 대답하시는 데니까 네가 원하는 답을 얘기하는 건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가 물어보는 걸 대답을 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고쳐야 돼요. 그렇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물어보는 걸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물어보는데 나는 이걸 대답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를 출제한 사람에 대한 원하는 답은 아니죠. 그래서 질문을 들으신다 대답을 해야 되니까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오답이 생기는 거야. 글을 읽은 다음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갖다가 하면 안 돼. 이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는 걸 대답하라니까.
한 번 더 갈게요.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릴기가 숙달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내가 양보를 강조를 했잖아요. 왜 양보를 강조하는지 이것조차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던지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한 번 더 해석을 하겠어요. 이게 사고가 끊기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합니다. 비록 지도자들은 종종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엄청난 압박을 직면하지만 성급하고 조급한 결정은 결정의 실패의 주도적인 원인이다가 되겠어요. 내가 질문 뭐라고 그랬죠? 양보절만 보는 거야. 양보절만. 양보절만 뭐라고 그랬어? 양보절에서 Y절, 이 앞부분입니다. 지도자는 결정을 빠르게 해야 돼, 느리게 해야 돼? 빠르게 해야 돼. 왜요? 빠르게 결정을 내리려면 엄청난 압박을 직면한다니까.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거야.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여기서는 빨리가 플러스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글을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근데 뒤에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내가 양보절을 먼저 보여드린 거야. 이게 바뀌는 걸 계속 느껴야 된다고. 그렇지만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직면하지만 성급한 결정은 당연히 뒤를 나누고 되겠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빠른 결정, 성급한 결정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 글의 주제는 반전이 생기지 않는 한 빠르고 성급한 결정이 좋다는 글이에요? 안 좋다는 글이에요? 안 좋다는 글이에요. 그걸로 간다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간다는 거야. 양보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절이 중요하죠. 하지만 양보절을 제대로 읽어주셔야 주절의 방향성이 더 명확하게 반대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야. 아, 지도자들은 결정을 빨리 내려야 돼. 아니, 대통령이 결정 안 내리고 앉아있다가 다 망하면 어떻게 해. 그렇지만 성급한 결정은 결정의 실패의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두시라고요. 아, 이 글은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양보절이 아니라 뒤에 주절로 가는 거구나. 이런 방향 설정을 하려니까. 자, 가보면 이건 주로 뭐 때문이다? because니까 뒤에가 원인 나오네요. 그죠? 뒤가 원인이고요. 앞이 결과였던 거예요. 성급한 결정이 실패의 원인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겠죠. 오늘 했던 거야. This is because 지도자들은 뭐에 반응한다? superficial issue 결정에 superficial이니까 와 슈퍼구나 좋은 거구나가 아니라 아니 말을 해버렸지만 피상적인의 뜻이에요. 피상적이라는 건 겉이야 아니야. 겉이야 속이야. 피상적이라는 건 바깥에요. 표면적인 거예요. 오케이? 얘는 표면적인 겁니다.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문제에 반응해요. 근데 뭐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underline 아래쪽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탐구하기 위해 시간을 가진다기보다는 피상적인 문제, 그 결정의 피상적인 문제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또 한 번 대조관계가 나왔죠? 무엇과 무엇의 대조관계예요? superficial과 underline의 대조관계예요. 결국 지도자들이 원래는 뭐에 반응해야 돼? 근원적인 문제에 반응해야 돼. 근데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문제에만 반응하죠. 근본적인 게 플러스고요. 피상적인 게 마이너스예요. 원래 superficial이라는 단어가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표면적이고 겉으로만 본다는 거야. 수박 겉핥기의 뜻이에요. 이게 피상적이라는 게. 피부 위에요. 피부 위. 피부 한자가 쓸 수가 없지만 피부의 위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게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이거. 그래서 자 이제 가볼게. 밥 컬슨이라는 사람이 좋은 예시예요. 근데 어떤 좋은 예시예요? 지도자의 좋은 예시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뭐 했냐면 다양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빈칸한 그러한 지도자의 좋은 예시가 되겠어요. 아직까지 답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이 밥 컬슨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플러스의 예시가 되겠지만 이 아저씨가 실패한 사람이라면 마이너스의 예시일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읽어봐야 돼요. 밥 컬슨 아저씨가 뭘 했는지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에 반응했는지 피상적인 문제에 반응했는지는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잡는 게 우리의 글의 목표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사례를 가봅니다. 사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1년도 초반에 경제적 침체기, 다운턴 침체기에서 Real Precision Manufacturing이라는 회사 이름이거든요. 얘네가 30%의 수입의 감소를 겪었어요. 망했어요. 30%가 줄었어요. 그랬더니 그 시니어 리더십 팀
고위 경영진 팀의 몇몇 멤버들은 그러니까 뭐 이사회 같은 거 모인 거죠.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뭐 부회장 다 모여가지고 시니어 고위 그러니까 막 약간 연장자 나이도 많고 경영진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윗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니어 리더십 팀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일부는 뭘 선호했다? favor 레이오프를 선호했어요. 레이오프는 내가 일단 뜻을 알려줄게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또 뭘 선호했다? salary 월급, 봉급 감축을 갖다가 선호했어요. 결국 양쪽의 의견이 같았다는 거야, 달랐다는 거야? 달랐다는 거야. 레이오프라는 건 해고시키는 거예요. 해고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alary reduction은 월급을 깎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5명이 회사를 다닌다고 쳐봐요. 근데 이 사회에서 야 우리 요즘에 좀 힘들어. 어떻게 할까? 야 한 2명 잘라. 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3명은 남겠죠? 근데 야 그러지 말고 자르지 말고 야 월급을 다 각각 잘라. 각 월급 깎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월급은 깎이지만 5명을 다 고용을 유지할 수 있잖아. 이런 두 가지 의견인 거야. 대조관계인가? 나도 대조관계인가 싶었어요. 근데 비록 it would have been easy 쉬웠겠죠. 또 한 번이 양보해요. 비록 쉬웠지만 뭐 하는 게 쉬웠냐면 for decision or call to push를 건너뛰었네요. 의미상의 전달인데 뭐가 쉽냐면 가져오고요. 결정을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투표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경제적 압박감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결정을 밀어붙이거나 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쉬웠겠지만 비록 이게 쉬운 일이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었지만 이 CEO인 최고 경영자인 밥 칼슨 아저씨 또 나왔죠? 이 아저씨 뭐인지 봐봐요. 이 아저씨가 이 팀으로 하여금 이 시니어 리더십 팀으로 하여금 뭐하도록 함께 한번 연구해서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도록 도와줬어요. 오케이? 답이 나왔네요. 야 니네 투표를 붙이거나 결정을 밀어붙이는 게 쉽긴 하겠지만 니네들 야 안되겠다. 니네들 함께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봐봐. 결정을 밀어붙이고 투표를 붙이는 게 성급한 결정이겠어요? 아니면 근본 피상적인 문제겠어요? 근본적인 문제겠어요? 피상적인 문제예요. 이게 성급한 결정인 거야. 그 다음에 모두 함께 연구를 해서 모든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게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토론을 안 하고 귀찮으니까 야 다수결로 해. 이런 거죠. 다수결로 해. 얼마나 편해. 다수결로 하면 나중에 책임 안 돌아도 되고 니네가 그랬잖아 이씨. 근데 B로 간 거야. A, B를 내가 아직 안 잡고 시작했지만 그래서 결국 그 팀은 마침내 뭐 했냐? 월급 감축, 봉급 감축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오해하면 안 돼. 해고가 성급한 거고 월급 감축이 신중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고랑 월급 감축이 다 성급한 결정이었어. 근데 얘네 뭐 했죠? 토론을 했죠. 모든 문제를 다 검토했죠. 그래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인 거야. 결과가 해고로 나왔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어요. 알겠어요? 얘네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마침내 동의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대조관계에서의 착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의 최선이라는 것, 그들의 능력의 최선으로서 그들이 뭐 했다? 철저하게 검토했다. 철저하게. thoroughly. 뭐를? 이러한 두 가지의 가능한 결정의 영향, implication,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영향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imply, implicate, implication 함축만 있는 게 아니라 영향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지난 시간이 아니구나.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다. 토요일 날은 아니었고요. 두 가능한 결정, 해고냐 월급 감축이냐를 철저하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결국 밥 칼슨은 프리머추어의 좋은 사례일까요? 아니면 프리머추어의 반대니까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나와 있지만 머추어 얘가 성숙한 결정, 그렇죠? 물론 뭐 언더라인을 써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성급하고 빠르게 하는 거에 반대인 성숙한 결정의 예시가 되겠어요. 알죠? 여기는 이제 여기 뒤에서 이제 examine all of the issues thoroughly examined가 되는 거죠. 밥 칼슨 아저씨는 잘했구나가 되는 거죠. 플러스로 가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다음 몇 번? 그래요. 그러니까 답을 고를 때 이게 exercising patience가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거야.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건 성급하지 않았다. 이 정도는 또 우리가 좀 할만하지. 이 정도 또 할만하다니까. 왜 처음에 자 한번 물어볼게요. 찬이야 처음 오답은 뭐였어요? 3번
3번에 고용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의 문제는 해고를 하느냐 월급을 깎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함정의 소진이 있어요. 나도 읽을 때 야 해고와 월급을 깎는 것 중에 뭐가 A고 뭐가 B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급하게 결정하고 투표를 내리느냐 투표에 붙이느냐 다수결을 하느냐 아니면 검토하느냐 이거의 문제였기 때문에 고용을 증가시킨다가 아니었거든. 다시 찾았어요. 몇 번이어서 4번에 그의 의견을 고수한다.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검토해보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인내심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태민이 몇 번 갔어요? 5번에서. 그래요. 다양해요. 5번에 기술이 없는 멤버들을 훈련시킨다. 이 아저씨들은 그래도 시니어 리더십 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원래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오케이? 페이션스를 가지면 되겠어요. 얘들아 내가 레이어프라는 단어를 내가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얘네가 단어를 외울 때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레이어프가 뜻이 일시해고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도 오해를 했을 때니까 어렸을 때 일시해고가 어떤 해고냐면 잠깐 동안만 잘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우 씨 일시해고입니다. 그러면 한 달만 쉬세요. 그러면 한 달에 다 돌아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시해고는 한꺼번에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시해고라는 뜻뿐만 아니라 대량해고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대량해고. 그러니까 이게 일시해고가 왜 문제냐면 예를 들어 상우가 업무 시간에 개판 치고 맨날 놀아 일 안 해. 그러면 잘라요. 그러면 자르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렇죠? 잘려야죠. 그렇죠? 일이 방해되니까. 근데 일시해고 레이오프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은 거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상우가 잘못한 게 아니야. 태미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야. 회사가 망했으니까 잘라야 돼. 한꺼번에. 한 명만 자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니네가 잘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예요. 한 명 한 명 자르는 건 걔가 잘리면 하겠지. 근데 이 레이오프라는 건 경제 상황 때문에 회사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자르는 거기 때문에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레이오프라는 건 독해에 많이 나와요. 한 명이 잘리는 거, fire, 이거는 개인의 문제죠. 근데 레이오프는 사회적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일시해고라고 해서 잠깐만 해고되니까 곧 복귀하겠지 그 얘기가 아니라 외부적 사정 때문에 직원들을 갖다가 싹 다 100명을 다 자르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한꺼번에 자르는 걸 우리가 일시해고라고 해요. 그래서 독해에 많이 나옵니다.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개 했고요. 좀 더 해야죠. 4번, 5번 중에 오답이 있을까요? 그래요. 없으면 넘어가겠고요. 314번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래도 표현들을 보고 넘어가야 되니까 bound라는 표현이 어디 있는데 bound 여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be bound to라는 표현이에요. 얘들아 빠르게 또 bound라는 단어를 내가 살짝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314번이죠. bound, B-O-U-N-D, be bound 1번 묶기 구속돼. 얘는 뭐냐? bind라는 단어 있잖아요. bind의 PP예요. B-I-N-D. bind가 뜻이 뭐겠어요? 묶다. binder. binder 있잖아요. 그 파일 같은 거, 서류 같은 거 묶어가지고 찝어갖고 묶어놓는 거. 그래서 bind의 PP이기 때문에 묶여진, 구속된. 얘가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뜻이고요. 2번에 얘가 이 뜻으로 쓰여요. 경계. 즉 누구의 의미냐면 boundary. 이 boundary가 국경, 경계라는 뜻인데 거기서 boundary에서 A-R-Y를 빼고 그냥 bound를 써가지고도 이런 경계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boundary 대신에 bound를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 3번은 솔직히 별로 중요한 뜻은 아니긴 한데 그럼 바꿀게요. be bound to 부정사. 얘도 꽤 쓰여요. 얘가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 마련이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be likely to가 똑같은 거예요. be bound to도 상당히 많이 쓰이니까 1번, 2번, 3번 4번까지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우리 5번까지 있는데 5번은 거의 안 나와서 4번만. 얘가 튀어오르다 bound가 튀어오르다. 이런 거는 좀 들어본 적 있죠. 리바운드라든가 공이 바운드 한다든가 공이 통통통 튀는 게 바로 바운드예요.
근데 뭐 독해에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바운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평소에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정도 알아주면 되고요. be bound to 네가 C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C를 받기가 쉽다는 거죠. 먼저 우리 셀프 핸디캡 자기 불구가 되고요. 독해 맞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 17의 오답이 자 7번 누구예요? 태민이니까 역시 봐요. 이것도 고쳐 풀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지문인 것 같아서 답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또 이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요. 이제 맞았는데, 그러니까 틀렸는데 다시 풀어서 맞았느냐 이런 것도 확인하기에는 필요가 있긴 한데 좀 약간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가봅니다. 근데 이것도 소재가 딱 많이 나오는 소재긴 해요. 첫 문장에서 우리의 뇌는 진화했어요. 뭘 진화했냐? unexpected 예상치 못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진화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맨날 똑같으면 기억 잘 못해요. 뭔가 달라야지 기억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러냐면 37번 맞죠? Because 기본적인 생존은 어디에 의존한다?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에요? 원인을 인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진화했다는 거야. 우리 뇌가. 자, 첫 문장에서 제일 필요한 건 unexpected event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뇌는 예상치 못한 것을 기억한다. 왜 그럴까요? 그게 좋으니까 나쁘니까? 당연히 그게 좋으니까. 우리의 기본 생존은 그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에 뇌가 하나의 사건을 예측했거든요. 원 이벤트를. 근데 another 또 다른 걸 경험하게 되면 이때 또 다른 건 또 다른 뭐예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갖다가 자꾸 안 해버릇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원 이벤트를 예상했어요. 근데 another 이벤트를 경험해요. 결국 내 예상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원 이벤트를 예상했는데 another 이벤트를 갖다가 경험하게 되니까 예상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unusualness 이러한 특이함, 일반적이지 않은 이러한 특이함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encoded 부호화되어지는 거죠. 결국 부호화되어진다는 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부호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팀이냐? unusualness는 기억의 관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특이함이 기억에 남거든요. usualness는 기억이 안 남고요. unusualness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학자이자 교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주리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뭘 주장하냐면 교실에서의 서프라이즈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예요? 가르치죠. 가르치는 방법. 선생님이니까. 근데 뭐한 채 두뇌 자극을 염두에 둔 채 with a in mind라는 게 뭐뭇을 염두에 둔 거예요. 두뇌 자극을 염두에 둔 채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수업하시는 분이 있고 아무 생각도 없이 수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두뇌 자극이라는 걸 염두에 뒀을 때에는 교실에서의 서프라이즈가 가르치는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가지고 거죠. 역시 태민아 나 뭐 할 것 같아? 서프라이즈, 기억의 관점에서 또는 학습의 관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요. 놀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깜짝 놀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문장 할게요. 다음 문장. 만약에 학생들이 노출되어진대요. 어디에 노출되어져? 새로운 경험에. 근데 뭘 통하여? via라는 게 무엇을 통하여죠? 이런 시연을 통하여. 또는 예상치 못한 열정, 누구의? 선생님과 동료들의 예상치 못한 열정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어진다. 그래, 독해선 이거는 보면 되는 거야. 결국 이렇게 되면 태민아 좋을까 나쁠까? 새로운 경험에 노출됐대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구문은 봐야 되니까 이 5원은 이건 같이 갑니다. 이때 5원은 누구와 누구의 병렬일까요? 새로운 경험이 플러스예요. 이건 끝났어요. 독해 내용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내용은 좋은 내용이 나올 거거든. 새로운 경험에 아이들이 노출되어지기가 좋겠거든요. 근데 뭘 통하여 그 병렬이
시연을 통하여 데몬스트레이션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시연, 증명. 시연을 통하여. 그리고 쓰로도 뭐예요? 예상치 못한 열정. 선생님과 동료들의 친구들의 예상치 못한 열정을 통하여. 그러니까 바이어가 뜻이 뭐라고? 무엇을 통하여. 쓰로도 뜻이 뭐라고? 무엇을 통하여. 그러면 바이어와 쓰로의 병렬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어지면 그들은 당연히 좋겠죠. 그들은 뒤따라 나오는 정보와 더 연결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정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잘 따라가. 잘 연결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까지 글을 읽었을 때 unexpected events, unusualness, new experience가 다 긍정 개념이 됩니다. 글은 길긴 한데 거의 그냥 방향성은 요청서 끝날 것 같아요. 단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윌리스라는 사람이 글을 썼거든요. 뭐냐면 교실에서 이런 적극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거. 적극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거. 태민아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좋은 거죠. 적극적으로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하도록 허락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작동 기억력 뛰어넘어 비언디. 그래서 프론탈 로브 전두엽, 대뇌 전두엽, 프론탈 콜텍스 맨날 나오는 거죠. 전두엽에서 처리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좀 길긴 하면 빈칸 포함돼서 그러다 보니까 which is devoted 이게 어디에 헌신하고 있냐면 인지적 기능에 발전된 인지적 기능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맞춤표인가요? 맞춤표죠. 문장 끝났죠. 자 결국 빈칸. 지금까지 했던 내용 그대로 나온 빈칸이 우리를 설정해요. 뭐하도록? 학습을 위해서. 근데 뭐함으로써? 관심을 이끌고요. 디렉팅. 그 다음에 인식적 시스템의 발달에 자극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 있고 탐구적인 행동에게 자극을, 먹이를 제공하면서 그러하게 있어요. 위에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unexpected. 이거죠. 내 기억이 앞으로 안 간 거야 지금. 그 다음에 unusualness. 그 다음에 new 있었네요. new. 새로운 경험이었나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학습에 도움되도록 우리를 설정하죠. 새로운 것들이 우리가 배우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주관식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빈칸 4개를 계속 다 틀릴 수밖에 없는, 물론 4개 다 틀리고 지금 다 틀리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거 안 어렵잖아. 지금 이거 누가 못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 unexpected, unusualness, 그 다음에 new experience. 이건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또 보기 중에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무 또 몰아붙이질 않아요. 그냥 할만하잖아. 근데 할만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죠. 내가 여러분이 할만하게 되기를. 뭐예요? 답은 4번에 novelty. novel이라는 단어가 소설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선함의 뜻이니까 novelty, 신선함. 신선함에 대한 선호. 새로운 걸 좋아하는 거야. 너의 오답은? 3번에 라이벌, 경쟁자들과의 경쟁, 옆에 있는 상대방과의 경쟁, 친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말하면 안 될게요. 새로운 거, novelty를 가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가볼까요? 8번, 9번이 교재의 끝이죠. 8번, 9번에 오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18번, 8번, 9번. 오케이. 너는 다시 푼 거죠? 다시 풀었는데 또 틀린 거고, 너는 지금 안 풀었지? 이제 8번, 9번. 그러면은 8번을 풀고 9번, 둘 다 중요한 독이긴 해요. 둘 다 중요한 독이긴 한데. 자, 8번에 8번이 두 분이고 9번이 한 분이 있는데 8번에 솔직히 8번은 한번 가볼게. 8번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내가 이게 미리 설명드리면 내가 주관식으로 풀려고 했잖아. 근데 방금처럼 지금 이제 태민이가 틀렸던 17번 같은 경우에는 너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이거 딱딱딱 포인트가 보이지? 근데 솔직히 이 318번은 주관식으로 풀려고 했을 때 명확한 키워드가 보이지 않는 독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논리적인 글이 아니에요. 논리성 있는 글들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중심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스토리텔링이야. 결국 니네 토끼와 거북이라는 그런 이소구가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이 뭐예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인가?
꾸준하고 느리는 게 우리에서 경쟁에서 이긴다는 거죠. 토끼는 집 빠른 거 믿고 처음에 뛰다가 게으르게 잡아줬고요. 거북이는 꾸준하게 갔잖아요. 근데 그 토끼와 거북이의 어디에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교훈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글은 쉬워요. 그죠? 있었던 일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거기서 얘가 뭐를 나타내는지는 키워드가 없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여기서 어떤 키워드 하나 전체의 글의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서 어떤 상황인지. 이게 이제 이야기 글에서의 약간의 문제점이죠. 단어가 딱 안 보여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은 글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데도 왠지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가 계속 그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반복에 의해서 연습이 되는 거야. 아, 이럴 때가 이게 중요한 단어구나. 뭔가 역접이 생기고 대조관계가 나왔을 때 이 단어가 이 단어가 플러스와 아니야 쓰구나. 근데 논리적인 글이 아닐 때는 오히려 그게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글이 쉬우니까 글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앞에서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런 글들은 좀 접근하는 방법이 논리적인 글과는 대부분이 논리적인 글인데요. 가끔 나오는 스토리텔링은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 여기서 교훈을 얻듯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얻는 거야. 가볼게요. 심리적 연구가 보여줘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또 타고나게 뭐 한다는 거야. 종종 뭐하게 생각하지 않는 채. 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지 않은 채, 거기에 대한 생각하지 않은 채 종종 빈칸을 한대요. 그게 바로 심리적 연구가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생각 없이 한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 이제 가봅니다. 사례입니다. 네가 요리하고 있어요. 친구와 특별한 저녁 식사를. 근데 너는 뭐예요? 뛰어난 요리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와인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소믈리에라는 게 그 이제 와인을 막 그 감별사라고 그러나? 와인 감별사, 와인 맛본 다음에 이게 뭐 몇 년도에 뭐 빈티지 뭐 어디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람이야. 어쨌든 와인과 관련된 사람이죠. 근데 이웃이 들려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의 둘에게. 너는 요리사, 그 다음에 친구는 와인 전문가. 멋진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어디냐면 길거리 아래쪽에 리콜 스토어, 리콜샵이 술집이에요. 술집인데 그 술 파는 술집이라는 게 우리처럼 안주를 파는 식당 같은 술집이 아니라 술만 파는 주류 판매점. 술집에서 판매되고 있는 멋진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there are many new wines. 너무 아주 많은 새로운 와인이 있어서요. 그래서 기억할 게 많아요. 야, 이번에 몇 년도 산 와인이 나왔는데 뭐 보르도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지. 그러면 how hard are you going to try to remember what the neighbor has to say about which wine to buy? 너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할 것인가. 뭐 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뭘 기억하냐면 이웃이 왔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너 요리사, 친구 와인 전문가, 동네 사람 찾아왔어요. neighbor. 와인에 대해 얘기하고 그 와인이 어떤 와인을 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기억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는가. 자, why bother? 왜 애를 쓰는가? 근데 언제 그 정보가 더 잘 유지되어 있어. 근데 누구에 의해서? 네 옆에 앉아있는 와인 전문가에 의해서 더 잘 유지되어져 있을 때 왜 애를 쓰는가가 되는 거죠. 자, 너랑 친구 중에 누가 더 전문가야? 와인에 있어서는? 친구가. 그러면 이 이웃이 얘기하는 걸 너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애를 쓰는가? S라는 거야, 쓰지 말라는 거야. 쓰지 말라는 거야. 네 옆에 전문가가 있는데 네 친구가 네 주변에 없다라면, 친구가 없다라면 네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있잖아요. 어쨌든 it would be good. 아는 건 좋죠. 뭐가? What a good wine. 어떤 좋은 와인이 저녁 식사 이런 정찬, festivity, 저녁 식사의 만찬에 어떤 와인이 좋을지를 아는 건 좋은 일이긴 해요. 너도 알면 좋죠. 그러나 네 친구 와인 전문가는 그 정보를 기억할 거예요. 심지어 뭐 하지 않은 채?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솔직히 키워드를 못 찾겠어요. 근데 그나마 나는 why bother. 자, why bother? 왜 성가시게 이걸 기억하는가? 기억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스토리였기 때문에 키워드를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친구가 있으면 노력을 해야겠지만 친구가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애써 네가 암기를 하려고 하느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글이 겁나게 쉽지만 어떤 키워드도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리와 관련해서는 네가 하고 Y는 친구가 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중에 네가 그걸 다 하려고 하느냐. 이 Y border가 어떤 힌트가 되는 부분이긴 했지만 이런 키워드를 잡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될까요? 1번이 되겠어요. divid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도 또 알아두셔야 돼요. divide의 명사형이 division이죠. division of labor. 그걸 뭐라 그러죠? 분업이라고 하죠. 분업. division of labor, 분업이 나눠서 하라는 거야. 그게 현대 사회의 어떤 근간이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농사를 짓는 거 아니고 모두가 다 사냥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물론 사냥은 안 하지만 모두가 다 공장을 돌리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division of labor, 전문성, 스페셜티가 있죠. 각자의 전문성을 따라서 분업을 하자는 거예요. divide of cognitive labor 여기서는 진짜 몸 쓰는 노동이 아니라 인지적 노동의 분화가 되는 거죠. 서로 머리 쓰는 일도 나눠서 해라. 수학 잘하는 친구가 수학 문제 풀고 영어 잘하는 친구가 영어 문제 풀고 이런 게 바로 cognitive labor, 인지적 노동의 분화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319번은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숙제를 갖다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화요일 수업이 들어가면서 아니 근데 독해가 계속 이러잖아. 계속 밀리다 보니까 숙제가 많이 못 나가서 그러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오해할 것도 별로 없긴 한데 다시 써드립니다. 저는 토요일날 사진을 찍었지만 혹시 또 좀 내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딱 그 추가만 하면은 원래 거에다가 더 추가만 하면 해야 되는데 또 오늘 숙제 내주면 또 원래 것도 안 해버리고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좀 더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일단 빈칸은 우리가 오늘 318번까지 했으니까 12개만 넘은 상태에서 좀 더 풉시다. 좀 더 풀어서 그 다음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숙제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적어야지 이것들이 안 헷갈리고 319번부터 340번까지예요. 그러면 얘들아 추가로 몇 개를 더 푸는 거야? 10개를. 그 앞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쵸?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다시 풀었는데 오늘 또 틀린 사람 있죠? 더 풀지 마세요. 왜냐면 그 정도는 내가 풀어줘야지. 그치? 아니 세 번째는 뭐 1번이었다 2번이었다 3번이었으면 뭐 확률상 그럼 다 망해면 맞는 거지. 그건 아니고 오늘 안 풀었던 사람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분들은 다시 푸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풀었으면 더 풀지 마시고요. 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남는 보기가 몇 개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약은 지금 안 건드렸기 때문에 오늘 57부터 이러면 될 것 같아요. 65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거는 요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더 풀고 다시 푸는 문제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구문은 오늘 진도 나갔기 때문에 구문은 8부터 11강의 문제를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어법이 있었습니다. 또 어법을 갖다가 건너뛰면 안 돼요. 어법이 90부터 92페이지가 토요일날 내준 어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요일 단어가 41부터 48과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따지면 숫자가 겁나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아니에요. 지금 빈칸 요약은 다 나왔던 숙제 한 번 더 적어드린 거고 어법도 다시 적어드린 거고 그나마 구문과 단어만 추가가 된 거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오늘 구문 수업할 때 단어 텍스트 보니까 토요일날 더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 다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같은 수업으로 들어가니까 토요일과 화요일에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진행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자기 거 다시 풀어야 되는 사람들 꼭 꼼꼼하게 까먹지 말고 그래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 공부도 더 잘 된다고 나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클리닉을 지금 나눠드릴 테니까 각자 대략적으로 다들 일단 계획은 오늘 다 할 수 있죠? 그죠? 하다가 뭐 다 못해갖고 뭐 못 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오늘 다 끝내는 걸로. 혹시 상호도 오늘 가능해? 오, 그래. 상호도 이제 가능하면 다 동안에는 오니까 하도록 하고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오늘 우리도